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조금씩 꿈틀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플레라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뭐 갤로핑 인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과연 갤로핑 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블룸버그에서 미국이 1년 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자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는 거시경제와 금융지표 한 열 몇 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전 분석에서는 65% 정도 침체 확률이었는데 이번엔 100%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모델을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확률이 100%라는 거는 좀 그렇죠. 예, 뭐 그냥 확신을 아주 그래서 장담을 하는 거잖아요. 뭐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분명한데, 그걸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100%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뭐 이게 설문조사는 아니었고요. 아마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 6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년에 미국이 침체가 오는가 설문을 했는데 그건 한 63% 정도.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정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계량화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미국의 언론들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일치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도의 차이일 뿐.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침체에 빠질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위축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가라는 그 가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워낙 빠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쥐어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긴축이 도대체 뭘 위해 긴축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반면에 또 파월 의장은 일시적 충격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일시적 충격의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겠죠. 뭐 한두 달이면 좋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79년부터 이제 미 연준 의장을 했던 폴 볼커, 그때도 이제 기준금리를 11%에서 15%로 한 방에 올렸습니다. 4%포인트를. 물가는 잡혔어요. 근데 물가 잡히는 게 한 3, 4년 걸렸고, 잡히는 와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980년과 1982년에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빨리 올리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은 경기를 침체를 시켜서 시장의 수요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 말은 인플레가 낮아지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온다. 이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는 것밖에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블룸버그에 앞서서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함께 침체로 가고 있다, 상당히 아주 글루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여기다가 뭐 인플레에다가 전쟁 위기감까지 뭐 겹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IMF가 이번에 10월 달에 낸 그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만 보면은 2.7%, 그러니까 7월 전망치에서 0.2 정도 낮춘 거고요. 올해 1월 초에는 3.8%였습니다. 그러니까 3.8에서 2.7이니까 1.1%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인 것 같고요. 그 여파로 유로존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IMF가 중간에 이제 그런 텍스트를 넣었는데, 그 미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 물론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물가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세계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IMF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팩트가 지금은 세계 경제 내년도 방향성을 상당히 좀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열이 펄펄 나니까 거기에 식히겠다고 이제 얼음찜질을 하는 게 일종의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칫하다 뭐 다른 병이 걸릴 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앞서 갤로핑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갤롭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경주마를 뜻하더라고요. 갤로핑이라는 게 아주 경주마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걸 뜻하던데, 뭐 한 두 자릿수씩 뭐 그냥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뭐 자칫하면은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요 용어는 잘 못 들어봤는데 예. 일단은 이제 크리핑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천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보통 2에서 3% 아마 미국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갤로핑 인플레이션은 이제 아마 차 이름에 갤로퍼라는 차, 뭐 예.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예. 갤러퍼가 그 경주말, 뜻이죠. 예, 예. 말, 그 상징이 또 말이 그려져 있던 예,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한 10% 이상 100% 미만. 음.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해서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100% 물가 상승률이 100% 넘어가는.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지난 6월인가요? 고점 찍은 게 9.1%니까요. 범위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낮아지죠. 예. 뭐 지금 갤로핑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건 맞지만 뭐 갤로핑까지 예. 향후에도 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 뭐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좀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갤로핑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참 이제 어렵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무슨 공황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뭐 그런 우려들을 언론에서 제기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뭐 어떤 시그널도 불안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안심시키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금융당국의 어떤 뭐 불가피한 얘기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주 경제 부처 중에 이제 금융 시장을 관할하는 그런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과 바로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기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뭔가 좀 우울하고 상당히 네. 좀 비관적인 그런 시기에는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면 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네. 민간에서 보면 일부 좀 뭐라 그럴까 침소봉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언론들이 주로 예. 그렇죠. 그거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좀 한 발 물러서 생각해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물론 어려운 건 맞습니다. 내년까지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가 과거 뭐 90년대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하도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외환위기 직전에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그 아마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또 주변국도 난립니다. 중국이 지금 3분기 GDP 발표를 돌연 연기를 하고, 일본 엔화는 149엔까지 뛰었어요. 이거 뭐 1994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중국이 지금 이제 그 대회를 하죠. 네. 전인 대회를 비롯해서 한 3일 정도 일정이 있는데, 이게 3분기 지표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래서 좀 미룬 것 같고요. 뭐 3분기 GDP뿐만 아니고 뭐 9월달 산업 생산, 9월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다 줄줄이 발표를 연기한 거 보면 2분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예. 마이너스가 아니고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그게 3분기까지 아마 도시 봉쇄의 영향이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죠. 아마 좀 발표가 나오겠죠. 뭐 나올 거고, 최근에 엔화는 많이 좀 진짜 저도 아마 거의 뭐 플라자 합의 직전 그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예. 덕분에 이제 우리 일본 여행객들이 좋죠. 여행 가는 분들은 괜찮죠. 구매력이 좋아서 예. 아마 9월 달에 그 무비자 하고 나서 여행객이 확 늘었다고 그런 예. 통계도 있어서, 뭐 아무튼 우리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좋다. 예, 아니 근데 뭐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달러당 150엔 선을 넘어갈 경우에, 네. 그만큼 엔화 약세가 될 경우에는 이게 아시아의 어떤 위기로 전파될 수 있지 않냐. 이게 언론 특유의 이제 그 예, 맞습니다. 약간의 우려, 과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우려가 또 없지도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중국 위안화나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그 정도 폭으로 상승하면 그런 지적이 맞는데, 엔화는 아직까지 국제 통화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항상 연준 그 FOMC를 눈여겨 보지만은 요즘엔 미국 중간 선거까지도 상당히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뭐 현 시점에서 추려볼 만한 경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간 선거는 지금 설문조사 결과 보면 공화당이 조금 한 열 몇 표로 앞서는, 이기는 네. 걸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근데 지금 보통 이제 법안을 제출한 거 의회에서도 하지만 행정부가 항상 중심이라서 예.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의 뭐 거시적인 정책,
그다음에 IRA를 비롯한 미시적인 정책들이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이제 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쪽의 불확실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약세인 이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인기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률을 또 방출한다는 계획도 내온 거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은 상당 기간 강하게 좀 지속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뭐 지금 FOMC 9월 점도표를 보면 4.5% 정도를 최고치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넘어서 보고 있어요. 합전 7%나 5% 이상도 보는 비중이 꽤 돼서 생각보다 만약에 미국 경준이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린다면 우리 국내 금융시장 환율을 비롯해서 예상 밖으로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복합 위기인 건 맞다. 그러나 이것이 뭐 외환위기급 우려는 지나치다. 뭐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지금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금융당국이 필요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신뢰가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개인적인 발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과 또 너무 동떨어지면 안 돼요. 시장은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는 내년에 분명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또 시장이 좀 실망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항상 시장과 정부는 소통을 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와 시장의 신뢰는 어느 정도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높게는 못 드리고요. 한 네. 70점은 되지 않을까 70점. 개인적으로. 예. 낙제는 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고 하기는 예, 조금 맞습니다. 낮은 그런 수준이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